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3번 부가가치세 문제 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8점. 점수가 갑자기 팍 올라갔죠? 자료 1번은 뭐냐? 미가공한 닭을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자료 2는 미가공한 오리를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료 3은 역시 오리를 구입한 공급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산농가인 이 개인에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를 증빙으로 대신할 수가 있죠. 이 주영진이라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승연농산에서 구입을 한 거고. 근데 요게 문제예요. 자료 1이 태양정육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 번호가 있고. 근데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 계산서라든가 또는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이러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증빙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읽어봅시다. 자료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죠. 이걸 빨리 읽어야 됩니다. 울진산업의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내역이다. 자료 1은 미가공 닭 4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자료 2는 미가공 오리 10박스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료 3은 미가공 오리 10박스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 계약서이며 당사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제조업이에요. 자, 평가문제 1번.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가로 열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도록 적용을 선택할 것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 중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것이 2개, 갖추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갖추지 못한 거는 일반전표에 입력, 갖춘 거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평가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 우리가 갖추어진 거 자료 2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그냥 하죠. 매입매출전표가 아니라 자료 1번은 일반전표에 넣어야 되니까 일반전표를 열어가지고 영수증 날짜 보시면 7월 12일이죠. 7월 12일 차변 구분은 3번 하면 차변입니다.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원재료 153번이고요. 얼마를 샀느냐? 32만원이죠. 32만원. 자, 대변은 우리가 이 대금을 어떻게 했죠? 아까 자료 설명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현금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변은 현금 32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적요에 의제매입세 공제 적요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로부터 지금 닭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 적요 요 6번 적요 입력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6번 적요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이건 넣지 마시고
다음에 자료 2는 일반 전표가 아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날짜를 보시면 8월 3일입니다. 여기다 8월 3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말이죠. 신용카드로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닭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죠. 그래서 매입 중에 카면이라고 하는 58번 유형 우리 입력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자 58입니다. 유형이 58. 그리고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카드사를 삼성카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확인. 자, 품명에는요. 그 자료 설명에 있는 품명 미가공 오리라고 해 주시고 수량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의자 매입세 공제 관련된 거래는 10박스니까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180만 원이죠. 영수증에 있는 180만 원. 그래서 카면이기 때문에 저기가 없어요. 부가세가.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승연농산. 코드로 승연농산 검색해 주시고 880번 승연농산. 자, 분계는 카드로 대금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4번 분계 하시면 되겠죠. 카드 분계. 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180만원. 오케이. 차변의 원재료 180만원.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인 거래고요. 이때 원재료의 적용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로 이 자리 더블 클릭을 해야죠. 그래서 적용 의제 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이기 때문에 6번 적용 걸어줘야 됩니다. 확인. 그래서 지금 원재료 180만 원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것만큼 원재료에서 빼주는 분계를 또 나중에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자료 3번을 처리하겠습니다. 미가공 오리 10박스를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거래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날짜가 9월 7일이죠. 네, 9월 7일 입력하십시오. 9월 7일. 자, 유형은 말입니다. 면세인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면세인데 증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면건. 예, 면건입니다. 60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자, 품명은 똑같이 미가공 오리. 수량 꼭 입력해야 됩니다. 10박스. 공급가액은 140만원. 거래처는 주형진이라는 사람이죠. 주형으로 검색하시면 되죠. 자,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예금, 아까 자료 설명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우리 회사가 이체해서 줬다. 이거. 그래서 혼합분계하죠. 자, 차변의 원재료 140만원에 여기 적용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용을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줄 바꿔서 대비원에 103번 보통예금 14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국민은행.
자,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거 적요 걸어준다는 거 6번 적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 요게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가 문제 1번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평가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자, 7월부터 9월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이라는 박스 안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밑에서 네 번째 보이시네요. 네, 클릭하시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 넘어와 있죠. 승현농산 거, 주영진 거 두 건이 넘어왔고요. 밑에서 여기 지금 합계가 안 보이신다면은 여기 위로 된 화살표를 눌러서 신용카드 180만원과 그 다음에 농어민 매입분 140만원 해서 합계 여기 320만원 보이고요. 메모해야 될 숫자는 요 숫자입니다. 123076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메모를 딱 해둬야 돼요. 아니면 이 창을 의제매입세 공제 창을 닫지 마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 123076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신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메뉴에 있죠? 그래서 7월부터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네, 이렇게 하면 작성된 거예요.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에 여기 들어있을까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안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123,076원. 네, 의제매입세액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자, 저장해두고 이건 닫습니다. 저장,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서 하나 닫아주고 다음 문제 4번짜리 4번 네 번째 문제죠. 평가 문제 네 번째 거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할 것. 네, 원재료하고 관련된 적요를 선택해라. 이 말은 뭐냐? 원재료를 대변에 적을 때, 원재료 대변에 적을 때 이거는 타계정 대체를 적요를 선택해라 이런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바뀐 뒤부터는 원재료의 적요 타계정 대체를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2019년도 2월 달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원재료에 관련된 적요를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기준대로 이 원재료에 대한 적요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본다면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9월 30일 일반 전표 꺼내셔가지고 9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공제 받아야 되니까 금액은 아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요 의제매입세액 합계액 있었죠? 123076 메모해놨죠? 123076 대변에 원재료 153번 123076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이 원재료에 대한 적용을 적용해라 그랬답니다. 이 적용은 뭐냐? 이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아니에요. 예, 이건 더블 클릭해가지고 예, 타계정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배점이 8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채점을 보통 어떻게 하는 거로 알려져 있냐면은 평가 문제 하나당 2점씩 해서 8점으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어느 걸 틀렸거나 빼먹었다 그러면 2점이 감점. 2개를 빼먹었거나 틀렸다 그러면 4점이 감점이 되겠죠. 자, 다음은 4번째 문제. 이것은 9점짜리 문제네요. 이게 점수가 배점이 점점 커지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 매입세액 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산. 예. 정산은 언제예요? 확정신고기간에 하죠. 확정신고기간에. 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식품 가공기계를 매입을 했어요. 7월 5일날 1억 원에 거래 내역을 보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공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답니다. 7월 5일날. 자, 그리고 자료 2를 보면은 우리 회사의 제품 공급가액, 즉 매출 내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좀 썰렁한가요? 매출 내역. 그런데 2기에는 4억을 팔았고 그 중에 면세가 1억 5천. 2기 예정 때는 2기 확정 때는 6억을 팔았고 그 중에 면세가 3억 원.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를 말이죠. 예정 신고 때, 요때 신고할 때는 안분 계산할 때 4억분의 40분의 15 비율로 안분 계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확정 신고 때는 이 기준으로 해야 돼요. 100분의 45, 45%. 자, 그러면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울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자료 1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자료이며 자료 2는 제2기 예정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을 이미 입력되어 있다. 자, 이게 안분 내역이 이미 지금 입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기준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2번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 확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다.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의할 것. 이거대로 하라 이거예요. 입력된 거 무시하고 이게 지금 10억분의 4억 5천이에요. 자, 평가 문제 1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정산 명세서 어디에서 있죠?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작업에서 끝났던 거 있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이게 닫아주세요. 예. 이용을 한 것은 닫아주시고, 자, 부가가치세 1번에 보면은요, 부가가치세 1번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하는 밑에서 한 6번째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2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고 3번에는 여기 기간을 먼저 입력할까요? 기간. 지금 우리 기간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요? 우선 7월부터 9월 거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 해가지고 7월부터 9월에 이와 같이 안분 계산이 돼 있죠. 네. 공급가액 기준으로. 자, 아까 우리 자료에서 7월 달에 1억 원짜리 기계 1,000만 원 세금이 안분 계산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4억분의 1억 5천으로. 자, 보세요. 공급가액 1억 원에 세액은 1,000만 원. 그런데 총 공급가액은 4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이다. 그래서 375만 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375만 원을.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지금 정산은 언제 합니까? 자, 375만 원을 메모해 주시고, 자, 375만 원 저도 메모를 해 놔 보겠습니다. 예, 메모장에다가 375만 원 메모해 놨고요. 자, 우리는 지금 확정이죠. 그래서 여기다 날짜를 입력합니다.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안분 계산 내역이 아니라 4번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으로 가야 돼요. 공통 매입세액 정산. 그리고 계산식을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계산식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1번 선택해 주세요. 1번. 면세 과세 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돼요. 1번 해주시면 확인하면 면세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계산식으로 바뀝니다. 면세 공급가액 기준. 그러면서 밑에 이 공급가액이 말이죠. 여기 자동으로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이용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 2번에 있는 걸 이용해라 그랬어요. 자료 2번에 있는 6개월치 자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6개월치 자료. 자, 그래서 거기 10억 원을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자, 우선 사례대로 입력해야 되겠군요. 여기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아까 1억짜리 기계였으니까 공통 매입세액은 1,000만 원. 자, 면세 공급가액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4억 5천 입력하시고, 여기다 4억 5천. 총 공급가액은 이 금액을 입력합니다. 10억 원. 1에다가 플러스 3번. 그러면 면세 비율이 딱 45% 나오죠.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이 45%니까 45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우리 아까 메모한 금액 375만 원은 우리가 이기 예정 때 면세로 신고했죠.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여기다가 375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75만 원만큼이 추가로 불공제되는 거예요. 75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자, 이걸 위에서 저장 눌러 주시고요. 75만 원을 메모를 해 두세요. 상단에 있는 저장 눌러 주시고. 75만 원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작업이 이 평가 문제의 1번 작업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 매입세액 정산 명세를 작성했던 거예요. 이 정산 명세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애정신고 때 얼마를 면세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는지 그거 알아서 아까 여기다가 375만 원 이거 입력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기간을 다시 10월부터 12월로 확정신고 기간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안분 계산이 아니라 정산 내역 탭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이때 총 공통 매입세액 1,000만 원은 애정신고 때와 똑같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고 여기에 면세 공급가액은 6개월치 7월부터 12월 것까지 여기 총 공급가액도 7월부터 12월 6개월치 이걸 입력해가지고 면세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45%니까 다시 계산했더니 450만 원이 불공제 금액이다. 그런데 우리는 애정신고 때 375만 원을 불공제라고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75만 원이 더 불공제가 늘어났어요. 그걸 여기다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두 개가 더 있어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불공제에 반영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건 간단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와요? 불공제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75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역추적에 정산 매입세액 불공제 정산 75만 원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거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된다. 자, 근데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번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서에 의해 회계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그 회계 처리가 뭐냐? 여기 지금 75만 원만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구입한 날이 며칠인가 한번 볼까요? 그 당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7월 5일 날 매입 매출 전표를 보세요. 1,000만 원을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받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7월 5일 거 조회해 봅니다. 자, 1,000만 원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애정신고 때 우리 375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줬겠죠. 한번 7, 8, 9니까 일반 전표에 9월 30일 전표를 한번 볼까요? 9월 30일 전표가 이거 우리가 방금 입력한 거밖에 없네. 자, 그건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5일 거를 이 기계를 1억 원에 사면서 이 1,000만 원을 불공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 매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중에서 이 예정신고 때 9월 30일 날짜에 전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뭐 빠져 있죠? 예정신고 했을 때 일반 전표에서 9월 30일 날 원래는 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백데이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7월 5일 것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자, 7월 5일 날 이 기계를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았으니까 이번에 모자라는 거 75만 원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되죠. 그 대신 공제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어디로 더해야 돼요? 기계장치로. 75만 원을 기계장치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갑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에서 75만 원을 빼줍니다. 75만 원 빼주시고, 차변에 기계장치, 기계장치 75만 원, 이것을 하는 것이 3번 문제예요. 이것을 하는 게 3번 문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그러니까 이익이니까 저기 7, 8, 9니까 9월 30일 날 전표에 이와 같은 전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얼마짜리? 375만 원짜리. 그리고 차변의 기계장치 375만 원. 이게 하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생략을 해놨죠. 12월 31일 날은 75만 원만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요 9점짜리 문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여러분이 하실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결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건 이제 닫아주세요. 저장할 거 있으면 저장하시고 닫아주시고. 결산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네요. 큰 번호 3번의 결산 문제 8점, 두 문제에 8점이에요. 1번과 2번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2번은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고, 먼저 앞에 나온 1번은 수동결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한 문제. 자, 먼저 위에 있는 줄을 읽어보면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자. 가계정 및 유동성 대체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16만 5천 원짜리.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있어요. 33만 5천 원 입금이 됐어요. 김주영한테.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하였던 금액은 자료와 같이 정산되었다. 자료 1은 대표이사가 매출처의 임원을 접대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 이건 접대비 처리해야죠. 자료 2는 가지급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내역이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그러면 이 33만 5천 원은 차변의 보통예금, 16만 5천 원은 차변의 접대비.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 50만 원이 대변의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주영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말이죠, 이 정산을 꼭 해야 돼요, 결산 시점에. 그래서 여기서 가계정의 정산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는 이게 12월 31일 날이에요. 가지급금은 12월 20일 날 가져갔고 정산은 3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해야 돼요. 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한다는 것. 3번 차변의 접대비. 자, 근데 무슨 접대를 했나요? 어느 거래처?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도 500번대와 800번대가 있는데요. 매입 거래처를 접대했으면 500번대 제조원가로 처리하시고, 매출 거래처를 접대했으면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813번 접대비.
차변 금액에 16만 5천 원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코드로 걸어서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코드로 걸어두시고 금액은 33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주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31일 날 2번 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12월 20일 거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분계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 거 가지급 해 나간 것을 31일 날 정리하는 거예요. 12월 20일로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 자료 유형 및 무형자산 내역이라고 보입니다. 자료 설명을 볼까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차량 운반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네,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언제 취득했냐면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년 차에 정률이 되겠죠? 2년 차. 네. 자, 그리고 이게 생산부 거예요. 생산부 거. 그런데 자동 결산을 하라고 그랬으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해라 그래요.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야 되겠군요. 예.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일단 가게 되겠습니다. 네.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 자, 엔터 전부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현재 안 나타나죠? 자, 하나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까지 하고 수업 마칠게요. 먼저 차량 운반구니까요. 계정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차량 운반구를 찾아주세요. 208번 차량 운반구. 자, 코드는 몇 번을 쓰라고 그랬나요? 1000번. 1000번 엔터. 자산은 화물차 쓰시고. 화물차. 취득일 2019-0101. 기초가액 4천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8040 000. 그 다음에 상각 방법으로 가서 정율법, 그 다음에 10번 내용 연수로 가서 5년, 그 다음에 여기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바꿉니다. 1번 500번대. 그러면 이 계산 끝났죠?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자동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꼼꼼히 입력하셨으면 두 번째 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소프트웨어는 240번 코드 2000 ERP 프로그램 취득일 2020년 10월 1일. 자, 단기에 취득한 것은 기초가액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기에 취득한 것은 신규 취득에다 넣으세요. 신규 취득 5천만원.
그래서 신규로 취득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그냥 전부 넣어주면 됩니다. 4번에다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내용연수 5년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용도 관리부니까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 250만 원 계산 끝나 있죠? 이걸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2건을 지금과 같이 마무리하셨으면 닫아주시고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걸 해주세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가 결산월을 12월로 입력해 주세요. 12월 31일. 경비구분은 전체에서 엔터 하시면 우리가 입력한 ERP 프로그램하고 화물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월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닫아 주시면 돼요. 이제 계산됐으니까 닫을 때 저장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이 되죠. 1월부터 12월. 자, 양식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비만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능모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능모음 클릭하셔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세요. 감가상각 반영.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500번대와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800번대 두 개가 다 여기 넘어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다 입력이 됐어요. 지가 알아서 찾아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전표 추가. 예, 전표 추가 누르면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나요. 못 따라갔어요. 네,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와서 조회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전표가 넘어와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 무형고정자산 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제조원가니까 중간에 있을 거예요. 중간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 909만 얼마짜리 990만 얼마짜리하고 이것이 여기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요 요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날 무렵에 해서 제가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궁금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